정 의원님, 그 민주당이 이제 최근 이런 기류가 있는지 뭐 대법원이 예산 증액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무려 240억 가까운 걸 더 증액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근이 이제 법관 주재란 발언을 하니까 바로 사과하면서 당직을 내려놓게 하고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원 행정처 감사를 굉장히 짧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대표 재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한마디로 민주당이 머리가 나쁜 거죠. 왜냐하면 설사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의식한다 그러면은 이게 긴가민가 하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네. 아예 노골적으로 검사는 탄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소위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 정치인의 그 재판과 관련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분위기에 대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한 바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정도의 그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데다가 대법원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늘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으니까는 뭔가 지금 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압박 아니면 회유인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그게 오해인지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입법부라는 것이 정부를 감시하고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그 필요한 법을 제정하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이런 얄팍한 꼼수를 쓰는구나라고 판단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참 머리가 안 돌아간다.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는 이거를 네. 복합적인 함수 관계 내지는 수학 정도의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2 더하기 3은 5인데 이거를 4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인상을 준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티났어요. 네, 이건 너무나 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고 만약에 법원 행정처장이 예산 들려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재판장한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했다가는 법원 행정처장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걸 법원장한테 참 이번에 민주당한테 큰 신세를 졌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해도 법원 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자, 특검법 수정안으로 가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민주당에서 기존 13개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게이트 2개로 좁혔고요.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 방식도 수용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의 이 승부수 괜찮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볼만 한 거긴 한데 이것도 좀 너무 속이 많이 들여다 보여서 오늘은 다 속이 보이는 걸로. 글쎄 뭐 이렇게 이건 뭐 애들 놀이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이기 위해서 뭐 이거 빼줄게 뭐 저거 빼줄게 뭐 그리고 네 원하는 걸로 그럼 해줄게 뭐 이런 건데 이런다고 국힘당이 넘어올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 의원님 보면은 여당에서는 이거는 뭐 갈라치기 수법이다. 우리 균열내기다 얘기하고 심지어 친한계에서조차 이 탈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단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 의원님 보시기에도 국힘 내부가 좀 그런 기류 같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그 이후에 소위 친윤 친한 간에 급격하게 결속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뭐 그 해외 순방 관련해서 여사는 안 간다. 네. 심지어는 뭐 전화번호 바꾼다. 그다음에 이제 인적 쇄신을 지금 준비 중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요구한 내용이 대충 들어갔다. 이제 그리고 아마 특감도 이제 받아들일 네. 기세예요. 네. 그러면서 결정적인 발언을 하죠.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내가 탄핵을 막겠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특검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실질적으로 대통령하고 대표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이 분수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애초에 이 특검의 그 방식 제3자 추천이라든지 또는 그 독소 조항을 진작에 뺐으면 진정성이 좀 그 받아들여질 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 지금 그 시점이 상당히 그 속 들여다 보이는 네.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당 사실 그 표현은 뭐하지만은 전략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교하지가 못하다라는 생각. 아까 머리가 나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교하지가 못하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그거예요. 지금 최고의 그 대표 방탄은 결국은 여기서 탄핵까지 가서 본인이 빨리 정권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수순이 특검에서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자기네들은 그 절차를 밟는 동안 조국 대표는 이제 탄핵의 새빙선이 네. 되는 것이고 민주당하고 다른 야당 개혁신당 빼고 그 몇몇이 개별적으로 지금 탄핵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략은 아마 국민 다수가 다 알고 있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거 안 받겠다 그러는데 좀 부담은 되죠. 왜냐하면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여론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독소 조항을 빼겠다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솔루션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제 또 반론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이 특검을 국민의힘의 심지어는 친한파가 받을 가능성은 오히려 없고 지난번에 이탈표 4표가 나왔는데 거기서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오히려 가능성마저.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꾸 네. 결속시키잖아요. 네. 이 당을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른 거는 이 정치인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느냐 안 잘못했느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인증도 없이 막 100만인 뭐 서명운동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쪽의 지지자들도 또 자기네들끼리 결속하려고 들거든요. 지금 그 분위기죠. 네. 뭐. 근데 요새 부쩍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쇄신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 봉합의 계기가 된 건지 아니면 또 한 대표 스스로 어떤 노선을 바꾼 건지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7일 회견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 담화와 회견이 단판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윤 대통령의 담소 어떻게 말 가볍게 얘기하면 담동을 한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네. 앞뒤 얘기도 다르고 사과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사과를 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만 뒤에서는 나도 내 와이프도 잘못한 거 사실 하나도 없어라고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한 거하고 비슷하게 좀 이상하게 됐거든요. 이게 12시 20분쯤 끝났는데 12시 20분에 끝날 무렵에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됐는데 오후에 아마 이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여사 순방 동행도 안 하겠다라고 또 단독 기사를 통해서 흘려나왔죠. 번호 바꾸겠다. 이게 얘기 나왔죠. 번호 바꾸겠다는 것이 무슨 쇄신책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해요. 제가 이건 경험이 있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본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당선인으로 확정이 된 순간이 있어요. 네. 3월 9일 이제 네. 밤중이죠.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보고를 할 일이 있어서 문 대통령 당선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번호 바꿨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바로 그 비선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는 안 되고 아하. 공적인 라인을 통해야 됩니다. 이 아하. 번호는요. 바로 그냥 당선인이 되면 그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돼야 근데 무슨 지금 전화번호를 이제 지금부터 쓰지 않겠다라는 게 쇄신책입니까? 2년 반이나 지난 상황에서. 그리고 인적쇄신 얘기도 기자회견에서는 좀 뭐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회견이 12시 20분에 끝날 때는 뭔가 애매모호한 입장이 오후가 되면서 바뀐 거예요. 네. 그만큼 기자회견이 매우 실망스러웠고 이게 잘못하면은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조치를 그래도 하는 신용을 지금 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친한계 내지는 한동훈 대표한테 보내는 손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대표도 침묵을 하다가 한 3일 정도 침묵했죠. 네. 그러다 나흘째에는 뭐 이런 쇄신안의 실행이 문제다.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용을 하는 것처럼 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처럼 하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도 이게 고육지책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내지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물론 이 탄핵에 대한 두려움 네. 이건 지금 온 국민들이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거고 국힘당은 더 아마 절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이건 아마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꼬리 내렸냐 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비아냥이 됐는데 한 대표 그럼 정 의원님은 한 대표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전략적인 연대를 지금 모색하는 상황이고요. 전략적 연대. 네.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데 이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4일로 예정됐습니다. 그럴 의총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당 대표와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혁 쇄신을 한다 그러면은 뭐 마지 못해서라도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그 칠상시라 그러나 대통령실의 네. 7인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에게 야당이 칼을 겨누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막 한 대표를 공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일단 친윤과 친한을 갈라가지고 이제이로 해갖고 소위 그 친한으로 하여금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으로 간다라는 쉬운 길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너무 그 기자회견을 정말 그 기대에 어긋나게 해가지고선 아마 그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그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수습하는 국면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칠상시도 상당수가 정리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외연상 당대표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개혁 쇄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네. 그런 일이 또 다시 이제 브레이크를 누군가가 밟아갖고 한 대표의 이런 어떤 그 개혁 노선에 네. 또 다시 이제 장애가 초래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한 대표 자체도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고난의 길이 열려 있을 네. 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동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자각을 한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단 이것을 수습하겠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15일, 25일에 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의 모멘텀을 잘 살려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주말에 중요한 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가 그때 결정이 그 된단 14일 날 말이에요. 결정되더라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향후에 그러면은 더 이상의 녹취록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는 건 왜냐하면 그게 여론에 영향을 주면 지금 뭐 전광판 안 본다 그랬지만 안 보고 정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상황은 굉장히 네.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네. 여론이 제일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칠상시 얘기 나왔는데 그때 요 7인의 멤버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 두 강 씨가 있습니다. 그 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했던 강모 비서관이 자진 포기 소식을 전해왔고 또 음주운전 논란을 빚다가 복귀했던 또 다른 강모 행정관이 추후 인적 쇄신 방식으로 교초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게 다 이제 7인의 멤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게 정리가 되는 양상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한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가요? 일부는 지금 되는 추세로 가는데 네. 여기에도 이제 핵심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때 대통령하고 그 면담을 했을 때 네. 그때 보여준 그 의전 비서관도 있거든요. 의전 비서관은 네. 나 봐라
난 뭐 건재하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찍힌 사진까지도 그렇게 공식 사진첩에다가 릴리즈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 대표를 조롱한 거거든요. 그 사진은 정말 이상한 사진인데 그 사진이 버젓하게 지금도 웹사이트에 실려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팔상시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칠상시라고 그러는데 팔상시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네, 뭐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하여튼 이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결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는 두 강씨 정도인데 두 강씨 정도에서 이걸 그냥 신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수긍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인적쇄신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대통령실의 인적쇄신도 인적쇄신입니다만은 지금 내각도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거론되는 사람 이름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로 내각을이나 또 비서실장이나 바꿔치기를 했을 경우 그래 진짜 인적쇄신을 하는구나라고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7일 회견이 사실은 기대에 너무나 못 미쳐가지고 실망스러운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회견이었는데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몸짓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몸짓이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현재로서는 그래 됐다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기류가 친윤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분들 스스로 거치 결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계에서조차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에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지금 순방 이후에 그러면 거의 좀 인적쇄신 가능성이 전면 대폭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몇 명 나가긴 할 거예요. 몇 명? 근데 다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섞어서 나가겠죠. 아닌 사람도 이렇게 이제 같이 해가지고 대통령실은 바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그 언론이나 여론은 비서실장을 누구로 교체하느냐를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3인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개혁과 쇄신의 인물이냐 이런 또 회의론들이 나오고 3인 있어요. 누구로 누군가요? 알고 계세요? 뭐 이상민 현 행정부 네. 행안부 네.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전 국토부 네. 장관이라든지 또 이정현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전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쓴소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크고 묵직한 음으로 예스맨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해석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바뀔 마음이 있었으면은 실제로 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심은 여전히 갖고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싹 바꾸고 진짜 뭔가 대통령이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인데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네.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볼 때는 그 뭐 지금 강모 비서관 강모 뭐 행정관 정도는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바뀌긴 바뀌지만 네. 과연 그렇게 지금 그 친한계가 주장하듯 또 뭐 행안부 장관 총리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거론을 하는데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꿔야 됩니다. 장차관 모두. 이건 물론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은 의정 갈등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그런데 과연 이것의 인사권자가 얼마만큼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 진지함과 심각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에 달려 있겠죠. 일단은 에이펙 다녀와서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숨 쉴 틈을 네.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도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하든 안 하든 한동훈 대표랑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좀 언론에 보여주면서 정치라는 거는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 그,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거 하나는 지금 절망적인 7일 회견을 그 뒤에 그날 오후부터 시작된 무슨 쇄신책을 해가지고 덮어 씌우면서 윤한 갈등이 봉합이 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 뭐 인적쇄신을 하겠다라는 것이 별로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
아주 단기적인 그 어떤 포장을 약간 좀 바꿔치기 이 정도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쇄신책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곧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 포장재는 아마 금방 걷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그 정 의원님은 비서실장 지금 후보군 3인을 꼽았습니다만 최근에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진석 실장이 최근에 비서실 내에 좀 장악력이 좀 세다. 그립을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쇄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 실장은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치욕적인 의전을 옆에서 다 관여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정도 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혹시 붙들더라도 본인이 아마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진석 실장이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으로서 아주 최소한의 의무 방어전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용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 본인도 별로 그렇게 학업에 큰 뜻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문에 큰 뜻이 없다. 네, 이제 개각 얘기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 총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 의원님? 이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선 직후에 뭐 바꿀 것처럼 하다가 쑥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직까지도 총리로서 지금 재임 중인데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크죠. 장관 바꾸는 거하고는 이게 격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대통령이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같이 국정을 수행할 만한 그 후보를 물색한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총리는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영세 장관 전 장관 얘기도 솔솔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최근에 기자회견에 대해서 권영세 그다음에 추경호 이런 분들이 아주 기자회견을 잘했다 그래갖고 저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적어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한다 그래갖고 여론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착각이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런 또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랬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가깝고 그다음에 신뢰하는 관계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돌더라고요. 네. 자, 근데 친한 친의 그 허니문이 얼마나 갈까 그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거 통과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통과시켜야 지금 특별감찰관은 이미 지금 거의 굉장히 필요한 직책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데 사람들 인식에는 지금 특검이 중요하지 특감 얘기를 이제 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지만 네. 네. 적어도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 그것이 제안이 되고 이제 그걸 통과시키면서 향후 미래에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 통제와 규제와 그다음에 나름대로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특감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그래도 대표가 나서서 뭔가를 지금 하나하나 진척시키는구나라는 네. 인식을 구축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할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해요. 네. 명태균 씨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옥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